이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는 알아야 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늘 해왔는데, 이 분야도 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무작정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 상식 몇 가지만을 이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많은 분량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유튜브 강의라 중요한 키포인트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재개발 분야는 부동산 스타일 강영훈 대표나 투미 김대경 소장 같은 분도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당 대지 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좋더라도 소형 평수만 구성돼서 대지 지분이 작은 경우는 사업성이 적습니다. 그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35평이라든가 30평 이상대 아파트라면 나중에 재건축 시에 많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지적 조건만 갖추어지고 또 분양 당시 분양을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많은 사업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공사비와 총 사업비의 관계입니다. 통상 이제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분양 기여 금액입니다. 세대별 대지 지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의 기여도가 높으면 분양 금액이 적어지고 사업성이 높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세대별 대지 지분이 많으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부담이 적어지고 투자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시에 5,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면 약 1,512평입니다. 1,512평 이상이면 가능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준은 원래 10,000평방미터, 즉 1헥타르면 10,000평방미터면 3,025평이니까 즉 1헥타르 이상이면 3,0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지정 요건의 선택 항목 중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그 요건이나 기준은 도시환경주거법이나 혹은 서울시 조례 혹은 지방은 지방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필수 항목이 있는데, 필수 항목은 구역 면적의 사업 면적이 1헥타르 이상,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노후도는 동수의 3분의 2 이상 노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수는 1헥타르당 60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필수 항목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항목 중에서 과소필지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 접두율이 40% 이하, 조건부로서는 50% 이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 조례로 1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새 건물이 많은 지역보다는 많이 노후되고 이렇게 슬럼화가 된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 지정지로다가 이렇게 적합하고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절차는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 승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통상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 단계인데 통상 1, 2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보다 대부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5년, 10년 걸리는 지역도 많이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종전 자산 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의 단계가 3단계 단계인데 통상 1년 정도 걸리고, 이 시기가
투자 결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는 보통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들어가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입니다. 이때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 면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후가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이주 철거 조합원 동수의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통상 1, 2년이 걸리는데 사업성이 공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들어가면 아주 확고하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뭐 돈이 가치가 있고 나중에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이 판단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5단계는 일반 분양 단계입니다. 준공 및 입주와 이전 고시 청산이 이루어지는데 통상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입주 여부와는 관계없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조합에서 할 거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은 관계를 안 해도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지역이 건축물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는 나대지는 90제곱미터를 넘어야 이제 분양 자격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고 무주택 소유자이면 물론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도로 부지는 90평방미터 이하이면 그 무주택자라도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주택과 함께 있던 대지의 일부를 분리하여 소유하여도 안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9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는 지목 상관없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단 한 필의 토지를 있어 30평방미터, 9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주택 인정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주택 인정 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이후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입니다.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세대도, 그러니까 부부간의 세대를 따로 구성해서 따로따로 있다 하여도 부부간의 한 세대원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명의로다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포함이 되고 부인이 다른 지역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무주택 물건을 매입할 경우 무주택 인정 기간 내에 소유자 모두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기간에 가족 세대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고 남편이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시도별 건물의 토지만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취득되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필지의 일부 또는 그 공유 지분을 구입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시행 이후에 그 필지 일부, 공유 지분 일부를 토지를 구입할 때 일반 분양 대상자가 아니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자나 함께 하나의 분양 자격, 그러니까 조례 시행일 이후에 나중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경우도 하나의 분양 자격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 필의 토지를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분필하여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도 하나의 분양 자격만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 시행일 이후 재개발에서의 분양 자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기타 건축물을 포함한 토지 소유의 경우,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해가지고서 있는 경우는 그 평수에 무관하게 토지 평수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평이라 해도 그 주택이 같이 있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의 평수 무관하게 역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의 경우만 범위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끔 이제 그 엉뚱한 발상을 해가지고서 그 조합원 자격을 획득을 하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도 평수와 무관하게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만 참고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의 경우 90평방미터 이상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 분리가 하고 단독 필지, 공유지분, 지목, 필지수, 유주택 무관하게 이 경우는 90평방미터 이상이면 나대지가 90평방미터 이상이면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도로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지분도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0에서 90평방미터 미만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야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0평방미터 미만은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위에서 방금 언급했듯이 도로부지의 경우는 90평방미터 이상이면 지목 이용 상황과 무관하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90평방미터 미만은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시부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0일 이전 집합건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18.1평 이하는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그 이상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집합건물로 전환하는 경우는 수인을 1인으로 봐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주어집니다. 한 필지 또는 수필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후에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것은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 한 필지 토지를 분리한 경우는 그 30평방미터 이상의 단독 필지인 경우는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 토지를 분리한 경우는 그 분리한 토지는 분양 자격이 없고 권리가액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공유지분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이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공유지분을 분리한 경우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분양가 권리가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만 일단 고려하고 추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